자, 최진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윤석열 내란 네. 수계 우두머리 영장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3일 날은 사실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지금 경찰이 3,000명 또 체포는 1,000명이 넘게 예. 배치가 됐고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1차 저지선은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사다리를 넘고 예. 그리고 체포조들이 지금 집결해서 지금 관저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저는 1차 저지선이 일단 버스도 지금 나오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1차 저지선이 뚫렸다는 건 가장 어려운 부분을 넘었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마지막 관저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앞에 이제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경호처 직원들이 근데 있겠죠. 경호관들은 일정 부분 저는 여기서 크게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1차 저지선에 버스를 5대나 갖다 놨잖아요. 네. 왜냐하면 1차 저지선에 총력을 기울었던 것 같고 근데 그 1차 저지선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경호관들 입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지금 보니까 휴가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잖아요. 경호관들이. 경호처의 3부장이라고 뭐 이제 나왔으니까 예, 얘기 드릴게요. 예. 3부장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휴가에 있는 부하들한테 사람들 휴가 가라 휴가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말자 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 지난번보다 인원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뭐 경호관들 입장에서야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몇몇 소위 있잖아요. 김성훈, 이광우 뭐 이런 예.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몇은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저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윤석열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저에 있을 거고 2차, 3차 저지선도 지금 경찰의 인력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뭐 저항을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차 저지선을 뚫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지금 1차 저지선이 뚫렸다고 하면 네. 사실은 2차, 3차는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과격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관저 앞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그 되게 부분. 중요해요. 네. 요 부분이 가장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안전하게 물리력 충돌 없이 윤석열을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김성훈을 체포할 거예요. 체포영장이 맞아.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광우도 발부가 됐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예. 둘 다 체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저항하고 있으니까 둘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체포하는데. 체포해도 그렇잖아요. 돼요. 인간이니까. 막아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차 저지선을 뚫었는데 우리 최진무 교수님 말씀처럼 예. 1차 부분 좀 정리가 되고 차량도 지금 다 빠지고 정리가 있어요. 되고 있어요. 아마 1차가 그나마 가장 좀 제일 힘들었던 극렬하게 부분인데 했던 곳이에요. 자, 2차, 3차도 있긴 합니다. 예. 지금 현장 소식은 2차 저지선을 향해서 진입하고 있다. 진입조가 이제 사다리 같은 거 예. 이용해서 들고 들어가고 아마 들어가면 또 차량을 빼면 체포조가 더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런 아마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소식 들어온 거 봤을 때는 경호처에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그건 없는 아닌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인원도 부족한 것 같고요. 맞아요. 최진문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사실 어제 저희 차성환 시립대 교수님 나와서 이 예. 말씀도 했지만 경호처 직원들 가족들 뭐 굳이 이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죠. 아마 그런 것들도 경호처 일부 일반 공무원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렇게 하는데 이제 1차, 2차, 뭐 3차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조망하고 차량으로는 지금 저지선을 해놨는데 1차는 뚫었고 예. 2차를 지금 진입하고 있고 2차, 3차까지는 뭐 갈 수 크게 있을 것이다. 어려움 없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전망해요. 그러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경찰은 지금 월등한 인력을 지금 동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체포제든 아니면 저지선을 뚫으러 가는 형사들이든 네. 이런 사람들 들어가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열세예요. 그렇죠. 지금 그 경호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아예 휴가를 내고 나오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교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왜냐면 그때도 밥도 못 먹는다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던데요. 그러다 보니 교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차라리 이 상황이 되면 휴가 처리해 달라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휴가를 처리해 버리고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인원도 훨씬 적기 때문에 2차, 3차 저지선에서 극렬하게 저항한 건 없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이 지금 1차 저지선 지나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제 네. 화면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2차, 3차는 큰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경호관들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신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뭐 예. 막 물리력으로 막고 뭐 무기를 사용하고 이럴 가능성이 그 높다고 봐요. 얘기도 차성환 교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오긴 나오되 비켜주라. 그러니까요. 나오긴 나와라. 네. 나오는 까지는 괜찮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무력을 같이 행사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경찰이 다치면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 맞아요.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징역 같은 거 받는다라고 알고 있겠죠. 생각을 아마도. 해보세요. 그 삼부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 간부에서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분위기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러냐는 걸 보여주는 거. 막 네. 분위기가 없는데 혼자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경호관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쨌든 용기를 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 예. 김성훈 물러나라 얘기한 거잖아요. 경호처 내부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삼부장의 말에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예. 것이다. 그럼 경호관들 입장에서 굳이 나서서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1차 저지선 뚫렸고 경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막아가지고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게 어차피 체포는 돼요. 윤석열 오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체포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 예. 인원을 봐. 인원. 지난번에 180명인가 들어갔어요. 안에 200명 이상 있는데 1대1로도 안 되잖아. 그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1,000명 들어요. 1,000명. 저는 또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돼요? 좀 충돌이나 그거는 유혈 사태 같은 것들이 제가 또 무력 이제 충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예. 관저예요. 관저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가장 저는 네. 관저 그 바깥도 그렇고 외곽도 그렇고 안도 그렇고 여기가 제일 이제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경찰도 무리하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대한 설득하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을 체포하는 게 먼저예요. 예. 그 두 사람이 체포되고 나면 뭐 김씨는 모르겠지만 김씨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안 됐잖아요. 된 걸로 알고 근데 두 사람이 체포되고 나면 급격하게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 일단 지시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네. 지시를 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물리력을 사용해라. 누가 지시할 건데요. 두 사람 체포되고 나면 경호관들 입장에서는 지시 받을 곳이 없어요. 없을 대통령은 거니까. 직무정지돼서 지시할 수 없어요. 네. 그게 불법이에요. 만약 지시를 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을 먼저 체포하는 게 목적일 것 같아요. 네. 경찰은 일단 관저가면 이광우, 김성훈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이 자기 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요. 네. 제대로 하려면 자기가 체포될 각오를 하고 1차 저지선에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는데. 지휘를 해야 되는 지휘를 아무도 지휘를 안 해. 보세요. 1차 저지선에 지휘가 안 되니까 금방 뚫리잖아요. 예.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극렬하게 저항하는 두 사람 김성훈, 이광우가 현장이 없으면요. 경호관들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눈치 볼 일도 없잖아. 누가 맞습니다. 거기서 눈치를 봐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하면 자기가 체포될 것 같으니까 1차 저지선에 체포돼 버리면 이제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저 안에 대통령 옆에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총기까지 다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윤석열 체포에 전에 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을 빨리 체포해 내면 와르르 무너진다. 그리고 나면 윤석열 체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윤석열을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겠지. 본인은 거부해봐요. 뭐 형사들이 제압하면 되니까. 자, 지금 저희가 보내주는 영상은 1차 저지선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예. 있습니다. 1차 저지선은 사실은 뭐 차량 사다리를 이용해서 원래는 철조망 이게 절단을 하고요. 또 차량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통과를 해가지고 1차 저지선은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집을 한 다음에 진입조들, 체포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또 현장 들어오는 상황은 2차 저지선에 지금 접근했다라는 상황, 지금 현장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도 2차 저지선이 뚫어지면 네. 그걸 확보를 한다면 그 후로는 체포영장을 본격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상황은 1차 저지선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1차 저지선 뚫어놨는데 그거 조금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까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대부분 경찰들인데 네. 경찰들이 결집해서 뭐 줄을 서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좀 차량도 지금 빼거나 하는 모습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뺀다는 것도 경호처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호처가 하는 거죠. 경호처 차량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저항을 끝까지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것 같네요. 당연하죠. 자기도 1차를 해놓긴 해놨는데 예.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철조망 절단하고 예. 사다리 차로 올라가서 예. 들어갔고 더 문제는 차량들이 지금 조금 정리가 되는 모습은 정리가 돼요. 이거는 경찰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경호처 경호처. 직원들이 하는 거다. 당연하죠. 키도 그 사람들이 갖고 운전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무너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극렬하게 그 저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김성훈, 이광우를 예. 비롯 김신 이런 사람들.
그 밑에 따르는 몇몇이 또 있겠지. 부장급들 몇 명씩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도 진급하고 왜냐하면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진급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네. 김성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겠지. 네. 호위무사하겠다고. 범죄자 지키는 일에 목숨 걸겠다고 하겠죠. 자기들도 체포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이 결국은 지금 현재 경호처가 얼마나 이제 네. 그 뭐랄까요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차, 3차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문제는 지난번에도 기억 1월 3일 1차 집행 때 기억나시겠지만 예. 2차, 3차까지는 다 갔어요. 그렇죠. 관저 앞에 가가지고 결국은 맞아요. 총기 이런 것 때문에 네. 충돌이 걱정돼서 오동훈 처장이 뒤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조금 뭐 그때보다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상 새벽에 지금 다 들어가고 예. 있거든요. 결국은 관저 앞까지는 가겠다. 거기까지 이렇게 가요. 보겠네요. 네, 지금 맞아요. 드론 속보에 따르면 예. 2차 저지선도 통과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수사팀 일부가 아마 진입 쪽이었죠. 통과를 했으면 3차도 큰 의미가 없을 큰 거예요. 의미 없다. 그 안에 사람들이 배치가 경호처 직원들이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예. 자르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관저에 가는 게 관저. 이제 사실 거기가 핵심이 제일 되겠네요. 거기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예. 대치도 오래 할 거예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물리력인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해야 되고 네. 설득을 많이 할 거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성훈, 이광우 체포 빨리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으니까 나와라라고 얘기할 거고 버틸 건데요. 네. 1차적 윤석열 보는 앞에 둘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만약에 영장 집행을 두 사람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경호처 할 일이 아니에요. 경호처 직원도 그건 안 할 거예요. 아마 할수 경호처 없는 직원들도 그걸 알지 않을까요? 알죠, 저는 당연히. 궁금한 게 네. 김신희하고 지금 그 이광우하고 네, 이광우하고 김성훈. 김성훈이 네. 두 사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는 않을 것 안 같거든요. 막아야죠. 아니,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경호처는 자 100번 양보해서 경호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하는 윤석열이나 거죠. 뭐 가족들 하는 거겠죠. 김성훈이하고 이광우를 왜 경호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왜 막아야 되죠?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예. 그거는 명백한 윤석열 체포하는데 막는 것도 명백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지만 네. 그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예요. 아하. 그거는 뭐 빼박이야 빼박 안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왜 그래야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김성훈하고 이광우를 체포하는 것은 전혀 저항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체포조가 들어가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김성훈, 이광우 체포하러 왔다 일단. 네. 그럼 이제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체포해. 끌고 나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결국 지난 1차 1월 달 체포 집행하고 상황은 좀 비슷한데 시간은 상당히 좀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할 때는 뭐 오전 10시, 11시 뭐 계속 대치를 하면서 또 인간 스크럼 짜는 것까지 이제 경호처 직원들 200여 명이 예. 이제 그 모습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현재 시간은 7시 한 54분, 55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저지선 다 통과를 한 것 같아요. 2차 예. 저지선. 그리고 3차 저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게요. 지금 저희 들어오는 화면에 나오는 건 1차 저지선 모습입니다. 저희 영상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1차 네. 저지선에서도 경력들, 경찰 인력들을 집결한 다음에 위로 계속 올려보내고 올려보내고 있어요. 있어요. 상당한 많은 수가 네. 줄 서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1차 저지선은 그냥 아예 그냥 확보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 확보했죠. 2차 저지선도 지금 일부 수사관들이 통과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게 3차도 있다고 하는데 의미는 그 의미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없어요. 근데 사실 그 관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그걸 왜 가봐요? 저도 왜 갈 수도 있죠. 안 불러요. 저를. 예, 불러도 안 가지. 그 관저가 제가 이제 알기로는 거기 안 길이 가보셨지만. 상당히 저도 못 가봤어요. 네. 저 같은 사람 못 불러주지도 않겠지만 옛날에 외교 공간이었잖아요. 장관 공간이었잖아요. 공간이죠. 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차로는 못 가니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그 뛰어갈 수는 없는 거고 시간은 조금 소요될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소요될 거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상컨대 예. 저는 뭐 한 2, 30분 내에 예. 관저 앞까지 내부까지는 뭐 진입을 못 하겠지만 예. 관저 앞까지 그 진입조들은 예. 도착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도착을 그때부터가 진짜 체포에 이제 기로에 서는 모습 예. 보이겠네요. 그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우리 그렇죠. 최영 교수 짚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사실은 지난 1차 체포 영장 때도 그 마지막 단계에서 몇 시간을 있다가 물러났죠, 그냥. 네. 총기 화기 모습 보고 무력 충돌 무서워서 두려워서
갔다고 이제 오동훈 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때 모습이 사실 또 비슷하게 또 재현되는 것 같긴 재현되는 합니다.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네. 상황이 다르다고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경찰들이 투입되는 그 인원들 관저에 투입되는 인원 방탄조끼를 입고 갔어요. 1차적으로. 네. 그건 각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보여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특공대는 경찰 특공대는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기를 사용하나 무력을 사용하자는 특공대 투입할 겁니다. 그것도 헬기로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력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그래도 경호처에 있는 뭐 아무리 김성훈 이강우라도 총기를 사용한다는 건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뭐 그래서 살인죄로도 처벌받을 수 살인 미수나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해요. 네.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함께하면 다 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살인 미수가 되기 때문에 네. 바로 체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긴급 상황이라 헬기를 통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바로 제압을 할 겁니다. 그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 입장에서 테이저건이나 다른 형태의 어떤 무기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총기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극렬히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포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면서 체포를 해야 되니까 네. 설득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설득해야 되겠죠. 방송도 하고 예. 나오라고 하고 무기 버리라고 하고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때는 네.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저지선 뚫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거고 네. 관저에 가서 대치상이 좀 길어지면서 오늘 밤 정도까지도 대치가 갈 가능성은 있다. 네. 왜냐하면 경찰이 무리하게 물리라고 행사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이제 일단 화기를 갖고 있으니까 개인 화기들이나 이건 무기들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경호처가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현재 지금 간저 내부로 지금 진입을 한 거를 맞고 1차 저지선 통과했고요. 2차 저지선도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계속 나오는 소식이 예. 차량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차벽들이 이 차벽을 설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동되는 걸 봤을 때는 경호처에 뭐 운전하는 사람이나 요원들이 나와서 차량을 빼고 있는 것 빼고 같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협조해 주는 거예요. 협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 저희가 지금 보여주는 화면은 예. 1차 저지선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차도 사실은 확보를 했다 그러고요. 3차 저지선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3차 저지선도 아마 최진모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극렬한 저항은 그거 없을 안할 가능성이 거예요. 매우 높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간단합니다. 진입조는 지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 철조망 절단을 한 다음에 예. 차량은 위에 사들차로 올라간 다음에 예. 다시 경호처 사람들이 와서 예. 차량을 빼는 모습. 예. 근데 이제 이 대여를 갖춘 다음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간 때문에 조금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저 앞까지 이제 그렇죠. 도착하겠네요. 그렇죠. 네. 관저 앞에 저는 장기화되면요. 네. 경찰 차량이나 경찰 버스를 동원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휴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기전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앞에는 다 진입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진입로 안으로 경찰차나 뭐 필요한 장비들이나 차량들을 움직일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전술 네. 차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임시 지휘소를 관저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세워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통제를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경호관들은 일단 1, 2, 3차 저지선까지 다 뚫리게 되면 경호관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몇몇 남아있는 뭐 관저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들도 알기 때문에 물리력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스나 아니면 이런 철조망 이런 걸로 쳐놓은 것은 거기에 별 의미를 안 뒀다고 봐요. 저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사실 보면 이게 경호처에서 이 경호의 그 한계 차벽하고 철조망을 보여주기식으로 해놨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잠깐만요. 네. 현장 지금 소식 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자, 현장 소식 다시 듣고 다시 네. 자, 현장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는 차철우 기자입니다. 여전히 공수처, 경찰, 그리고 경호처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현장에 번화가 생겼는데요. 공처와 경찰이 사다리 등을 이용해 차벽을 넘어 내부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2차 저지선도 통과했는데요. 경호처의 2차 저지선을 뚫어낸 뒤 관저 안에는 그 체포조가 집결했습니다. 체포조가 관저 앞에 도착. 공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에 성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체포조는 2차 저지선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했는데요. 윤석열 씨 체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은 3차 저지선입니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만큼은 반드시 윤 씨를 체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해 체포에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차철우 기자였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수사팀, 지금 경찰 수사팀 3차 저지선에 도달을 했다고 하고요. 예. 지금 경호처하고 특별한 충돌 무력 없다.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간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같아요. 차벽이나 철조망은 의미가 형식적으로 없어요. 뒀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으려면 거기 사람이 있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로 안 했다고 보고 예. 경호처의 인력도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낸 휴가 간 사람도 사람들. 있고 커요, 그거. 그리고 교대에 와서 나간 사람들이 있겠죠. 복귀를 안 하는 경우예요. 뭐라 휴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라 합니까? 요즘 휴가는 전부 다 인터넷 이런 걸로 해요. 예. 아시죠? 휴가 예. 처리할 때 예. 옛날 종이로 안 해. 박지훈 변호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안 한다고 네, 요즘은 저 때는 전부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요. 명령지를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예. 교대 나왔다가 이거 이상하네? 그럼 안 휴가를 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거부할 수 없어요. 아하. 부장들이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것도. 아하. 그러니까 부장들 입장에서도 휴가 가겠다는 걸 처리 안 할 수 없고 네. 인력이 상당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걸 1, 2, 3차에 다 분산을 놨다가 1, 2, 3차가 뚫리잖아요. 네. 그럼 관저에는 사람이 없어. 몇 명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사람이 부족한 걸 인식하고 어떤 이제 버스나 철조망으로 1, 2, 3차를 막아놓고 몇 명만 대기시켜 놓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관저 쪽에 집중한 것 같아요. 관저에 마지막. 예. 거기가 그래서 관저에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관저를 이제 4차 저지선으로 보면 네, 예컨대 4차로 관저 앞쪽으로 보면 네. 그쪽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대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1, 2, 3차는 지금 다 뚫렸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소식에 따르면 네. 3차 지금 앞에 있다고 하고요. 버스 차벽이 있는데 여기는 대치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좀 네.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1, 2차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부터는 거의 관저 바로 앞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나왔던 곳이 3차 맞습니다. 저지선이에요. 그거 나와서 뭐 이렇게 사진 그들먹거리니까 찍힌 거. 고장입니다. 그 장면. 예. 거기하고 관저 쪽에 더 많이 인력이 배치됐을 거다. 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경호처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3차에만 많으면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1, 2차에 사람이 많으면 거기 배치를 했겠지. 네네. 근데 그렇게 많이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는데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3차 저지선에 있는 인력들은 경호처 직원들은 크게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정 부분 좀 하다가 뚫리는 척하면서 뚫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관저가 중요하다. 관저가 저는 아까도 중요하다. 계속 얘기하지만 예. 3차 차벽도 일단 사다리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사다리로 넘어가서 경호관들을 좀 이제 해산시키면 안 되면 사지를 끌고 나오면 돼. 네. 그 4명이 일조로 들어가서 윤석열이 잘 가르쳐 줬잖아. 국회 들어가서 4명이 한 사람씩 끌어내. 그랬잖아요. 예. 그대로 하면 돼요. 지금 그렇게 올라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댓글에도 좀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혹시나 도망이나 그럴 도주했을 가능성이- 우려는 없냐 이 그럴 얘기도 지금 가능성이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예. 무슨 얘기가 있냐 매봉산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들어보셨죠? 예. 경찰이 오늘 출동한 인력 중에 일부가 매봉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 있고. 화면에 잠깐 나왔던 네. 사람들이 매봉산 쪽으로 가는 인력으로 형사기동대가 체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체포를 진행하는 쪽은 그대로 정문으로 들어가 쭉 집행을 하고 예. 대신 도주로를 차단하는 것도 이미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합참 의장, 국방부 장관 그 옆에 이제 공관들이 있거든요. 공관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쪽으로 도주하는 모든 라인들 도주로드를 차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경찰이 그것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정말 수사를 못하는 거죠. 도주할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 없어요? 아니 관저에 있는 윤석열이 도저히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차 타고 한나라의 도망가죠. 대통령이 도주합니까? 아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도주합니까? 저는 윤석열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상상 이상의 모든 걸. 사람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아니 지금까지 윤석열을 경험했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아니, 근데 박지훈 변호사. 지금 댓글에 혹시 일본에 있는 거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도 지금 그건 아니고. 그러진 않겠죠.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길 바라는 왜 거예요. 이러세요? 아니겠죠. 그러나 옆에로 갈 수 저는 합참부 장관 공관이나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아니 국방부 장관 공관도 그렇잖아. 어제 뉴스 보셨죠? 네. 자기들이 뭔데 경호처에서 그걸 사용을 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국방부의 승인도 안 받았대. 국방부 장관이 모른대.
자기들한테 물어본 것도 없대.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웃기는 인간들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걸까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안 하고 에이 설마 대통령이라는 자가 도망가겠어 이런 생각하는 순간 놓쳐요. 절대로 모든 방심하면 가능성을 안 된다. 차단해요. 방심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 저지선은 통과를 했습니다. 네. 3차 저지선 앞에 수사팀이 도달했다고 하고요. 대치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하긴 하지만 별다른 얘기는 지금 아직 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한 또 많이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 밖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스크럼 짜고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네. 아마 집회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스크럼 짜고 있겠지. 네네네. 근데 경찰들이 지금 집회하는 사람도 몇 명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계속 저항하면 뭐 공무집행 방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수사나 아니면 대열, 그러니까 네. 정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체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네. 아니 피의자예요. 범죄 피의자. 그것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무 종사자들이잖아. 내란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두머리만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죠. 변호사를 이렇게 법조인 오래 했는데 제가 군형법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죠. 군판사를 했는데 네. 우두머리가 지금 전에 있는데 이거 잡지도 못하고 밑에 사령관들은 다 잡혀 들어갔는데 그 말이 이게 안 말이 되잖아.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지키겠다고 지금 저기 나가서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네. 법 위에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왕이야? 조선시대야? 왕자 적고 왔잖아요. 아, 그렇긴 했지. 어처구니가 생각하고 없어요. 했는지 몰라도 자 일단 3차 저지선에 도달을 했고 아마 이것도 뚫은 것 같습니다. 3차 저지선.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3차 저지선에서 도달을 했고 대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가서 진입을 한 다음에 예. 진입이 만약에 어려우면 진입조가 진입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확보를 해줍니다. 체포조가 들어가죠. 확보하면 그때 이제 체포조가 하는데 체포조가 막 뛰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대열을 갖춘 다음에 네.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1차 때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빨리 지금 빨라요. 진행되는 시간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다 뚫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일단 경호처가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찰 인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력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 그게 첫 네.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경호처 직원들도 이미 다 인식하고 있다. 네.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본인한테 아. 피해가 올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성훈이나 이광우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 분명히 경찰이 진입하면 자기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관저에서 목숨 걸고 하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운 것 같고 예. 그래서 관저 안에 집중적으로 관저 내 외부도 있겠죠. 경호관들이. 그렇죠. 안에도 이제 이광우나 김성훈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 옆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극렬하게 막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 아 근데 우리 저 댓글에는 예. 뭐 정치를 아는 여자님은 예. 쉽게 되는 게 좀 더 수상하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 또 언더동님은 아니 사다리 절단기 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때 하지 왜 이제 하냐? 이제 또 이런 하느냐?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저는 동의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죠. 다만 이제 뚫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관저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은 부족한데 그 경호처 입장에서 본다면 김성훈이나 이광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를 판단했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전략 전술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인원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저에 집중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1, 2차에 만약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뚫려봐요. 관저에 누가 둘만 있을까요? 이광우 셋이네 김신까지. 네. 3명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경호처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관저 쪽에 집중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저에서 오랫동안 아하. 대치를 할 거다.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뚫리는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사실상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1차 집행 때도 1차, 2차 뭐 이런 데는 잘 들어갔고 관저 직전에서 스크럼 짜는 경호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사팀이 관저 앞 네. 출입문을 통과했대요. 아마 그 관저가
어디인지를 이건 아닌 것 모르겠는데. 같거든요. 이거는 이게 맨 앞에 관점을 그걸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 군요. 같습니다. 보도 그건.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예. 현재 상황 조금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저지선들을 뚫었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저지선은 진입조가 뚫었고요. 수사팀이 저지선을 뚫고 뭐 간저 거의 앞까지 아마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최진봉 교수님 잘 짚어주셨는데 예. 아마 경호처가 인력이 한정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호처 한정되죠. 중에 막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있을 거고 휴가도 많이 갔고 그렇죠. 휴가 복귀하지 않는 분도 있을 네, 거고 그런 분도 있죠. 등등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저지선에 1차, 2차 뭐 차량 그리고 철조망 여기에 사람을 두지 못하니까 못하죠. 결국 간저의 간저에 앞에 집중할 가장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서 가장 좀 오랫동안 대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상황, 지금 또 정진석하고 윤곽근 두 사람 관저 내부로 그때도 또 윤상현 의원 와서 들어갔던 맞아요. 모양새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나와라 이렇게 하려고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요? 아닐까요? 에이, 왜 이러세요? 내가 얘기했죠. 상상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윤곽근이 지금까지 정진석 비서실장 아닙니까? 아니, 비서실장 같은 소리. 또 비서실장이죠. 맞죠. 현재. 뭐 소리는. 아니, 뭐 소리. 네, 맞잖아요. 맞아요. 비서실장. 그러나 설득하러 갔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닐 것이다. 윤곽근 변호사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보세요. 저는 왜 민주당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윤곽근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제 했던 말 보세요. 어제. 경호처 직원들 모아놓고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네. 아니 그리고 이거는 불법을 자꾸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게 뭐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라 그러지 그걸? 교사.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라도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변호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률 전문가라면서. 제가 좀 변호사협회 좀 가면 좀 이런 것 좀 징계를 하든지 뭐 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많이 들어요. 저런 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가 뭔데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군시를 하냐고요. 무슨 권한으로 민간인이 그러니까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윤석열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네. 경호처를 자기가 뭐 모아놓고 훈시를 하고 정신교육을 합니까? 네.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이견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현재 상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경찰 또 공수처 관저 내부에 진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저지선까지 아마 뚫었던 걸로 보이고 그 와중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곽근 변호사는 관저 내부에 뭐 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리고요. 자, 오늘 특보로 계속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체포영장 집행 상황 다시 이슈 화합으로 다시 오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또 떨어질까 봐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안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또 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